이제 컵 앤 핸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건데 이건 소위 대시세를 예고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컵 앤 핸들 패턴이 지금 국내 주식에도 나왔죠. 그래서 그 개별 캔들 차트가 찍어내는 이제 패턴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패턴들도 중요하지만 그 패턴들과 함께 동시에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채북스의 최상욱입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는 주식, 그러나 내가 팔면 오르는 주식,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고 사실 지금도 가끔 그래! 이렇게 주식이 제가 사면 떨어지고 제가 팔면 올라가는 것이 겁나서 제 지인 중에서는 자꾸 누가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해서 CCTV가 없는 곳에서 주식 거래를 했던 분이 계신데요. 이제 9시가 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설마 화장실까지는 CCTV가 없겠지라는 생각에 그렇게 거래를 했는데 심지어 핸드폰에 스파이웨어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니까 주식이 떨어지고 본인이 파니까 귀신같이 주식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온 우주가 자기만을 쳐다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거의 공포 영화에 가까운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래도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공포 영화를 그냥 차트로 다 끊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저자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캔들 차트 하나로 끝내는 추세 추종 투자. 사실 캔들 차트 하나로 끝내는 추세 추종 투자 같은 책을 최상욱이 리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캔들 차트를 통해서 저자가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좀 저랑 굉장히 공감대가 맞은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채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뉴스와 분석을 끝없이 쫓는 투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캔들 차트로 좀 추세를 파악한 다음에 추세를 따라가는 투자를 하면 된다, 그렇게 전환해라 라고 권하는 이제 실전서입니다. 저자는 차트를 익히기 위해서 9년 동안 3만 시간 이상 차트만 들여다봤고 달마의 면벽 수련에 빗대가지고 모니터를 벽삼아서 면 모니터 수련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이분도 가산을 당신하고 이제 투자로 좀 큰 돈을 벌었는데 스승을 만나면서 도제식으로 차트를 배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 본인도 어떤 전환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저 개인도 거의 가산탕진 활동으로 주식 실패하고 나서 좀 주식을 배우고 싶어서 저는 여의도에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경험을 가지고 두 개로 쪼개졌는데 저처럼 여의도에서 주식을 배운 사람을 통상 제도권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식을 배우신 분들을 비제도권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저자는 그래서 비제도권 저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들 99%, 지금 이제 저도 비제도권에 있는 개인 9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출신이면서 현재는 비제도권이기 때문에 저 역시 그 제도권 주식 하는 사람들을 저희끼리는 주식쟁이라고 하는데, 주식쟁이의 그 특유의 어려운 말, 복잡한 말, 그리고 주식쟁이들은 그 서비스하는 대상이 기관 투자자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략들을 제공하고 그 전략들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맞지 않는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26년에는 그냥 저 개인도 이런 개인 투자자를 위한 주식 투자책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맥락이랑도 연결되는 게 이런 추세 추종과 차트 투자 같은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개인들이 몰라선 안 되는 부분인데 요거에 대해서 정리가 된 책을 찾다가 되게 잘 정리했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책 구성은 앞부분은 전반적으로 경제라든가 자산 시장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논리들을 얘기합니다. 폴 크루그만이 말했듯이 결국 경제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논리와 경제 논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자산 쪽 논리를 조금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차트와 관련한 내용은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래서 뒷부분은 진짜 줄 그어가면서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고, 저도 보면서 줄을 엄청 그어가지고 읽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캔들 차트라는 거는 초처럼 생긴 차트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미국이 원산지가 아니라 사실은 일본이 원산지입니다. 일본의 혼마라는 과거 약 300년 전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쌀을 거래하는 미국 시장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날 있었던 거래가액을 적으면서 그거를 현재의 차트, 그러니까 시가, 고가, 종가, 저가를 4개를 적으면서 그거를 기록을 한 것이 1960년대 미국으로 퍼지면서 지금 이제 캔들 차트 시스템이 된 거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캔들 차트라는 것이 굉장히 역사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자가 소위 그 사부를 만났을 때 사부가 이제 몇 문장을 얘기하는데, 일단 그 문장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거래가 2번 이루어지면은 캔들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캔들이 2개 만들어지면은 파동이 하나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파동이 두 개가 겹치면은 추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이평선 위에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제 5가지의 핵심 요인인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캔들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거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캔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만들어지는 파동, 이게 패턴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5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장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이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두 번이 생겨야지 4가지 가격을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시가, 저가, 종가, 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식의 경우에는 하루에 뭐 어마어마한 거래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캔들이 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뭐 분봉이냐, 뭐 시봉이냐, 이제 일봉이냐, 주봉이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어쨌든 다량 거래를 통해 가지고 주식에서는 캔들 차트가 항상 찍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캔들이 2개가 찍히게 되면은 이제 그 사부의 말 맞다나 파동이 생기게 됩니다. 파동이라는 거를 시간 순서로 생각해 보시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가령 양봉, 빨간색 양봉이 생겼고 그 다음에도 양봉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상승파가 만들어지는 거고, 양봉 후에 음봉이 나오면은 이제 하락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음봉 다음 양봉 나오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승파, 그리고 음봉 다음 또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제 하락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파동들이 생기는 그 선들을, 파동들을 각각 연결하게 되면은 추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거는 파동이 아니고 그 파동들의 연결선을 추세라고 하는데, 추세가 2개 이상 캔들 묶음의 어떤 연결선이 되는 거고, 그 추세의 방향이 어떤지 그 추세를 서로 연결하게 되면은 소위 그 추세선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동의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하게 되면은 이거가 위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락 추세선이라고 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거는 바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 같은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그러니까 바닥을 지지하면서 주가가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바닥 지지선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가 살아있다, 아니면 추세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시클리컬이었기 때문에 추세가 없었는데,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장기 상승 추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세라는 거는 눈으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추세선까지 알게 되면은 고정적인 시세가 만들어내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또 존재합니다. 이런 추세와 파동이 이평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평선이라는 거는 이제 단기적 변동을 제거하고 추세만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술 지표 같은 건데, 5일선, 21선, 60일선, 200일선과 같은 그런 이평선이 있습니다. 통상 5일선이라는 거는 일주일이고, 이 중에서 워킹데이를 기준으로 잡는 거니까 주식은 워킹데이 5일만 있고 2일은 캘린더 기준으로 2일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5일이 일주일, 그다음에 20일이 한 달, 60일이 3개월, 200일선은 거의 1년에 걸친 그런 추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간값인 10일선이 있습니다. 저자는 10일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회계적으로 60일선을 보는 이유는 3개월 단위 분기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추세가 잡히기 때문이고, 200일선을 보는 거는 연 단위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기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00일선을 보는 거고, 그리고 단기 추세는 5일, 10일, 20일선을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땅땅 양음 양양 막 이렇게 찍힐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패턴이라고 하게 되는데, 패턴이 마치 그 차트의 전부인 것처럼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책에서는 엄청 유명한 이제 여러 패턴들도 설명을 해요. 뭐 많이들 아시는 게 소위 쌍바닥 패턴, 그리고 그 반대가 M자 모형의 이중천장 패턴, 그리고 이제 헤드앤숄더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리버스 헤드앤숄더 패턴들이 있고요. 그리고 삼고점이라고 삼중천장이 있고, 그리고 삼중 바닥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천장도 있고 이제 원형 바닥도 있거든요. 그 원형 바닥 패턴이라는 거는 컵 앤 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컵 앤 핸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건데, 이건 소위 대시세를 예고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컵 앤 핸들 패턴이 지금 국내 주식에도 나왔죠. 그래서 그 개별 캔들 차트가 찍어내는 이제 패턴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패턴들도 중요하지만 그 패턴들과 함께
동시에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자가 책을 쓴 이유는 자신의 주장, 즉 펀더멘탈을 베이스로 주식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주식 공부했다가 다 필패하더라. 그런데 추세 추종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성공의 길인데 왜 이걸 안 할까? 근데 추세 추종을 위한 좋은 책을 쓰겠다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책의 전반부를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펀더멘탈 분석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되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을 거의 뭐 겨냥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저처럼 현직 애널리스트였던 사람을. 어쨌든 펀더멘탈이라는 게 산업만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펀더멘탈은 주가 그 자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주식 투자의 펀더멘탈인데 요즘은 정보가 좀 과잉이어가지고 그냥 각종 여러 산업들에 막 기본부터 너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좀 많아져가지고 저도 요즘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산업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할 필요 있지만 과잉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도. 그래서 저자는 차트가 거의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해 있는데 그냥 차트만 보면 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추세 추종을 잘 읽어낼 수 있으면은 그게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책을 낸 것이죠. 저자의 그 다른 추세 추종과 관련 어떤 전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뭐 21선, 61선보다는 11선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고요. 근데 좀 더 좋았던 멘트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어떤 추세를 일봉으로 파악했다면 일봉 단위로 주봉으로 봤다면 좀 주봉을 보면서 정리 및 청산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시간 프레임 일치라고 하는데 이런 시간 프레임 일치로 투자 전략을 세우라는 것도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정리해보면은 이 책은 뭐 주식 시장에 있었던 대원칙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용서, 실전서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책인데 다만 개인들이 주식을 공부할 때 산업만 공부하다 보면은 주가를 어느 시점에 즉 타이밍을 언제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데 타이밍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차트와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 전략의 차원에서 이런 이제 캔들 차트를 잘 정리한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10년 전에 주식시장 처음 있을 때는 저희 당시 센터장이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소위 펀더멘탈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센터장 말에 대해서 좀 공감이 안 갔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시기에 이제 경제학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추세라는 거는 현대 경제학 이론에도 나오는 그런 얘기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이런 추세라는 것이 실제로 있고 그런 거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론도 있거든요. 결국 시장은 인간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늘 비이성적인 과열도 있고 로버트 슐러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기대도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기대에 대한 여러 가지 역기대 또 존재하는 거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시장 가격을 만들어내거든요. 펀더멘탈만으로 기계적으로 가격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시장에서는 여러 인간 특성을 반영해서 움직이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추세이고 그리고 경제라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창의성이라는 장기 추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기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세 얘기를 좀 더 하면 추세는 영어로 트렌드라고 하는데 그 트렌드라는 거는 장기 시계열 데이터가 갖고 있는 고유한 단위근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장기 시계열 데이터가 추세가 있냐 없냐를 관측하는 그 관측론으로 유관 관측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장기 우상향하는 거를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하향하는 거는 반대로 우하향한다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관 관측을 해서 추세가 있다면은 추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정상성 검증이라고 하는데 ADF라고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합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은 결국은 가격이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된 장기 시계열 데이터에는 추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있다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의 그 차트라는 거는 그 추세를 보겠다는 거고요. 그 추세가 보여지는 것이 결국은 파동들의 연결선으로 보여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그냥 당연한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단기 추세보다는 장기 추세에 올라타는 것이 근원적인 이유가 있을 때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라는 거는 단기 추세를 보면서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 그냥 사놓고 묻어두면 언젠가는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차트 투자를 설명하는 많은 책들에서 읽으셔야 될 인사이트는 너무 단기 트레이딩을 위한 그 단기 추세만 보시기보다는
장기 추세가 있는 시장이나 장기 추세가 있는 그런 주식들을 잘 잡아내신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장기 추세에 올라타는 그런 훌륭한 추세 추종 전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한데 단기 추세까지도 잘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가격 전략과 이제 타이밍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타이밍과 시점을 잡는 데 있어서는 이런 캔들 차트를 활용한 추세 추종 전략을 꼭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가격 전략을 위해서 펀더멘탈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양쪽에 있는 분들이 서로의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투자 문화가 있는 그런 투자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채북스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